안녕하십니까. 돈 밝히지 않고 돈 밝혀주는 남자 충전스쿨의 양무석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구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일생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대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거나 사회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고 점점 나이가 들지요. 그러다 정년이 되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유사한 인생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인생 과정을 보면 시기에 따라 들어가는 돈의 피로도가 달라지며 그 피로도를 채울 수 있는 소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애 주기에 맞춰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배우실 생각이신가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삶이 다들 비슷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히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시기를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다들 비슷비슷한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기본적으로 좀 불확실하더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좀 뜬금없지만 두 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정말 뜬금없네요. 글쎄요, 8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90살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저도 한 80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두 분은 적어도 80 중반?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아요. 좀 건강하시다면 90까지도 살 수 있을 테고요. 90살. 제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90살까지 살면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을 수 있겠네요.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잘 생각해보세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 살면 좋지. 왜요? 오래 살게 된다면 뭐가 꼭 필요하겠어요? 글쎄요. 돈이요? 돈?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돈보다 건강이나 가족, 친구, 일자리,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먹고 살려면 이 돈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당연히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오래 살게 되니까 필요한 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따져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일하는 동안 돈 모아서 준비하면 되지 않아요? 물론이죠. 일하는 동안 준비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90살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는 환갑잔치를 아주 근사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환갑만 되셔도 장수하셨다고 막 축하잔치를 막 벌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요즘에는 환갑이 장수가 아니잖아요. 60은 기본으로 넘고 대부분 막 7순, 8순을 넘기시니까 환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막 9순을 바라보는 시대니까 60까지 일한다고 해도 살아갈 날이 무려 30년 남는 거죠. 대개 일하는 기간도 30년 정도인데 그렇다면 30년 벌어서 60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에서 절반 정도는 항상 떼어놔야지 그래도 남은 노후 30년을 살 수 있을 거란 말이 되잖아요. 게다가 나이 들어서 아프기라도 하면 그 병원비나 치료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지금도 빡빡한 편인데 일마저 그만두면 진짜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젊고 일자리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막 버티고 살겠지만 이 나이 먹고 병들고 일자리마저 없는 상황에서 무려 30여 년을 보내야 한다면
이게 뭐 돈도 돈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갑자기 걱정되는데요.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최근에는 퇴직 시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반대시대. 맞아요. 반대 시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라서 앞으로 이제 내가 몇 살까지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평균 수명은 점점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돈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근데 돈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도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돈 관리할 것도 없는 게 뭐 월급 들어와봐야 카드 값으로 막 그냥 나가게 되니까 관리할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스치듯 안녕이죠. 월급님 로그아웃. 로그아웃.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돈 관리한 방법을 모를 땐 월급 통장에 뭐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사라지곤 했으니까 젊을 땐 뭐 많이들 그래요. 돈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데 저도 뭐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거의 금융문맹이었죠. 금융문맹.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금융을 모르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융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돈 관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두 분도 금융 문맹일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문맹까지는 아닌데. 자신하시네. 두 분이 금융에 대해서 밝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긴 한데. 아니, 금융 문맹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금융 문맹은 쉽게 말해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뭐 돈 관리를 할 줄 모르거나 뭐 그런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전 금융 문맹일지도. 이 금융 문맹이란 말은 그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막 최장기의 고도 성장을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국민들의 저축률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은 막 증가하고 개인 파산이 막 급증했거든요. 이렇게 국가 전체를 볼 때는 아주 잘 나가는데도 개인별로는 오히려 금융 문제가 막 크게 심화되는 바람에 이건 근본적으로 돈 관리 방식을 모르는 금융 문맹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나라는 경제가 계속 성장했는데 국민들 생활은 오히려 빡빡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도 실제 국민들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의 배경에 바로 금융 문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금융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돈 관리가 좀 허술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살림이 좀 반대로 기운 거죠. 미국은 금융 문맹이 많았나 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적지 않을까요? 두 분께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퀴즈요? 갑자기 또 무슨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건 실제로 OECD가 30여 개 회원국 13만 명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금융 문맹 조사에 들어간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이율 2%의 비과세 예금 계좌입니다. 100만 원을 복리이자로 5년 동안 입금해 둔다면 5년 후에는 요 예금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있을까? 아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자 1번, 110만 원. 초과다. 2번, 정확히 110만 원이다.
3번 110만 원 미만이다. 4번 오직 로봇만이 할 수 있다. 아 뭐지? 2% 이웃이? 10만 원? 몇 번이요 그래서 몇 번? 2번. 2번. 저는 1번이요. 1번. 우리 촬영 감독님은 몇 번 같으세요? 저는 4번 같은데요. 4번. 오직 로봇만이 할 수 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뭐예요? 왜 1번이에요? 아니 2%에 5년이면 110만 원 아니에요? 그건 단리로 계산했을 때고요. 복리로 계산하면 110만이 넘죠. 달리 복리. 정말 저 근육 문맹인가 봅니다.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문제 하나 낸 건데. 자, 어쨌든 다행히 이 실제 조사에서도 요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 됐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어쨌든 이 퀴즈를 왜 드렸냐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도 막상 이제 질문을 하면 헷갈리거나 뭐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인 조사자 중에선 금융 무명이 60%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 원인으로 금융 문맹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꼽은 거예요. 앨런 그린스펀 발언도 그때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막 쉽게 해준 거예요. 당시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뭐 형편이 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뭐 대출도 쉽고 금리도 낮고 하니까 이참에 뭐 나도 받자 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출 받아서 집을 막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걸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거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품이 꺼지기 마련이거든요. 무한정 집값이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집값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슬슬 집을 막 팔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니까 이제 그동안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장만했던 사람들이 막 파산 선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으니까 이렇게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이 안 좋아지니까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금융 지식이 부족했던 미국인들은 어쩌면 애국에 당한 셈인 거죠. 위험이 계속 커지는데도 막 불나방처럼 집 사기 막 바빴던 거예요. 특히나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금리도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위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자가 막 계속 저렴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대출 끼고 집을 구매하다가 낭패를 본 거죠. 안타깝네요 정말. 왠지 저도 금융 문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뭐 퍼센트 개념이나 뭐 기초적인 이자율 얘기만 나와도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그런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가정에서 뭐 받아본 적도 없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뭐 늘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는 게 잘하는 건지 뭐 모르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주위를 보면요. 그 매달 카드값 갚느라 뭐 허덕이며 살기 바쁜 사람들도 많고요. 자동차 할부나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막 형편에 맞지 않게 크게 받는 바람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막 일하느라 바빠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막 자꾸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등급 막 뚝뚝뚝 떨어진 사람도 많고요. 아름아름 뭐 아는 친구나 지인들 도와주겠다고 보험이나 펀드 이거 잘 모른 채 잔뜩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면서 손실을 막 크게 보는 바람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막 고수익을 미끼로 막 사기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막 큰 돈 잃고 상처받은 채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뭐 모두 돈을 잘 몰라서 돈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예. 그렇네요. 돈이 참 중요한데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은 정말 돈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네. 맞아. 맨날 돈 하지 사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예. 돈 하면서도 막상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 돈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값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게 돈인데 돈 관리를 모르니 뭐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든 뭐 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뭐 본인이나 뭐 배우자 위해서 재무 설계, 뭐 은퇴 설계 해보려고 해도 사실 뭐부터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다 보니까 사실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돈 교육은 필수라고 봐야 하는 거죠. 결국 돈을 잘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아니 솔직히 배워야겠다 생각은 드는데 딱히 막 믿고 배울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뭐 재테크 세미나다, 자산관리 교육이다, 재무 설계 서비스다, 뭐 이런 거 많은데 사실 뭐 결국 다 그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것들이 좀 많잖아요.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가요.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 대개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죠. 아직 국내에 제대로 된 금융교육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금융회사가 실시하는 상품 판매성 세미나나 뭐 홍보성 교육, 소위 미끼형 재무 설계 뭐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괜찮은 정보들을 모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애당초 목적 자체가 교육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보니까 자칫 이제 본인한테 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든지 또는 뭐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큰 금액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 가입이라도 하면 사실 이제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도 안 좋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상품 홍보나 뭐 미끼형 재무 설계가 아닌 좀 제대로 된 그런 금융교육, 자산관리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기르는 게 좋죠. 그럼 제대로 된 금융교육, 뭐 자산관리 교육, 돈 교육이 바로 충전 스쿨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대놓고 공부하신다. 정말. 그럼 이제 충전 스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충전 스쿨 목차를 보니까 총 74개 차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좀 많지 않습니까? 맞나요? 사실 이게 많은 건 아닌데, 일단 이게 한 차시당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거든요. 짧아요. 이게 제가 좀 강의를 짧게 구성한 건,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바쁜데, 강의마저 길어지면, 이게 정말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잠깐 짬내서 듣거나, 회사에서 틈날 때 좀 보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 잠깐 보시라고 짧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땐 심지어 그냥 화장실에서 잠깐 봐도 돼요.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모바일로도 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예.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뭐 언제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정도 길이여야 그나마 좀 집중도 흐트러지지 않고 틈날 때마다 잠깐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4개 차시가 모두 다른 내용일 텐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그러면서 알아두면 무척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보통 우리가 재테크 교육이다, 뭐 세미나다, 뭐 가서 들어보면 사실 이제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서 뭔가를 이제 알려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막 들어다녀도 막상 종합적인 판단이 좀 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금융이나 자산 관리라는 게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조금씩 뭐 아는 것만으로는 본인에게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또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 건지 또 이게 어떻게 좀 실천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74개 차시 정도 모두 돈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아주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룬 거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고, 목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또 뭐가 있을지, 우리들의 뭐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는 뭐가 있는지, 그에 맞는 재무 설계 전략은 또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또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진단하는 방법, 예산, 결산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재무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경제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리 복리 같은 금리 차이부터 시작해서 환율,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아주 유익한 원리들도 다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금융상품은 안 다루나요? 네, 다루죠. 이 저축 잘하는 방법부터 펀드 제대로 고르는 방법, 보험 가입을 위한 핵심 팁, 연금의 종류 및 장단점들까지도 아주 제가 속속들이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대출 상환 방법이나 신용 관리 방법까지도 제가 다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금융 상품 파트가 재밌겠는데요? 정말 펀드나 보험 좀 가입하려고 해도 용어부터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뭐가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알려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금융상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또 꼭 체크해야 할 건 어떤 건지, 금융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아주 화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다 듣고 나시면 웬만한 어지간한 금융상품은 본인이 다 알아서 다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이신가요? 그럼요. 게다가 특히 좀 중요한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아주 좋은데, 이런 아주 유익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따로 하나씩 다뤄드리게 되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금융 지식이 있다고 좀 하더라도 이 돈 관리를 이게 본인이 이제 잘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나 행위, 이런 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걸 좀 잘 이끌어야 될 마음가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다 다뤄드리게 될 겁니다. 문토 설계나 노후 설계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슬슬 은퇴 이후의 삶을 고려해야 될 텐데 뭘 준비하는 건지 점검할 게 뭐가 있는지 이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 강좌에 포함시켜 놨어요. 예, 사실 은퇴 준비는 이게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좀 알아두는 게 아주 좋죠. 예, 아마 좋은 참고가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 노후 준비는 이게 막 갑자기 한 번에 벼락치기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미리미리 천천히 꾸준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한마디로 돈 관리를 위한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면 될까? 맞아요. 예, 그런 셈이에요. 거의 주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모두 막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볼 때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 한 10분? 예, 이 정도 투자하는 것만으로 한 2, 3개월 안에 자산 관리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강좌에 담겨진 내용들을 만약에 모두 각각 주제별로 책으로 다룬다면 아마 상당한 권수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 어렵고 딱딱한 돈 문제를 단숨에 한 방에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랄 수 있는 이 돈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전해드린다고 할까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아, 그건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시죠. 두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자산 관리의 기초 충전스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